그 노후 자금의 이 첫 번째 조건은 그냥 넣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 소득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그냥 없다라고 잊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말로는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면 돼라고 하지만 사실 카드값도 계속 내가 쓴 거 맞나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하고 이게 믿을 수 없어서. 확인을 몇 번 하게 되는데 이게 유혹을 진짜 뿌리쳐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바로 저축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예 이제 목적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완전히 분리를 하셔야 돼요. 아마 그 지난 시간에 소장님께서 아마 4개의 계좌를 분리해라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그중 이제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에 연간 세액공제가 최대 900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소득이 이 이상만 된다 하시면은 900만 원까지는 이 연금에 넣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또 연금이라고 하셔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금을 넣고 있긴 하잖아요. 국민연금?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 삶에 따라서 그 연금으로 충분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노후는 지금의 소비 수준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또 경력직으로 제가 기억력을 좀 더 되짚어 보자면은 그게 바로 레칫 효과. 오늘 침이 너무 튀겨가지고 좀 닦을게요. 역시 그 경력직에 야. 포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레츠 외에도 여기서 법칙이 하나 또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리비히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개의 나무판을 이렇게 이어서 만든 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요. 나무통에 채워지는 이게 물의 양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것보다는 가장 낮은 나무판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 높아지면 넘칠 거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노후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 돈, 여가, 뭐 또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낮아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노후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 다른 거는 뭐 불가항력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양보를 하더라도 가장 낮은 나무판에 돈이 되면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막기 위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더 투자해서 연금을 들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해서 3층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층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이고요. 2층은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연금, 3층은 본인들이 각자 넣고 있는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3층에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거기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사연 듣고 욕망이 뭘까? 네, 완전 잊고 있었어요. 네, 다시 짚어보자면 결국 사연자님도 고민하시는 이유가 어쨌거나 부자로 잘 살고 싶은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양이 안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말하자면 사실 저도 부동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머나. 내 명의의 내 집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꿈이죠. 네, 네. 다만 이제 균형을 잃고 전부 뭐 영끌을 해서라도 투자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이런 불균형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 그럼 나 현금을 어떻게 불리지라는 생각이 막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현금 불릴 수 있는 게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는 뭐 갯돈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걔좀 들어봤어요? 근데 나이가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개 모임을 하기는 나이는 아니고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 저희끼리 요즘 해봤는데 안 어린 친구들도 보이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와. 사람 사는 거 다 그냥 생각한 거 똑같아. 아 그렇죠. 그럴 수는 없지. 어떤 방법이 있냐라는. 어떤 네. 목돈 마련이. 그렇죠. 생각은 다 거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목돈 마련.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셔야죠.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뭐 땅을 캐야 되나? 아니 어떻게 김 소장님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밀당을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간절해 보이시니까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빨리 알려주세요. 네. ISA. ISA?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들어 ISA. 비슷한 게 있긴 네, 있죠,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촬영 끝나고 나가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혹시 만드셨어요? 바로 만들었죠. 네, 잘하셨습니다. 바로 박수 만들었죠. 쳐드리고 싶어요.
그 ISA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일단 19세 이상 1인 1계좌 들 수 있고요. 목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 편해지거든요. 이 계좌가 매력적인 것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요. 이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ISA 계좌 비과세 납입 한도나 이 비과세 한도를 증액한다는 얘기가 솔솔하게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대로 모으려면 세금 절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죽어라 벌어도 세금 관리 안 하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세금 내다가 사람 죽겠네. 그런 진짜.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시점에 모두가 좀 놀라실 것 같긴 한데 그 ISA하고 IRP는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진짜 궁금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의외의 질문이라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저도 IRP는 좀 많이 들어본 적이 네,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아는데. 네, 근데 두 개가 다르니까 따로 설명해 주신 거겠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데요. 연금 저축 계좌랑도 조금 다르고요. 일반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 수 있고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900만 원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네. 900이면은 정말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이 정도까지 해준다고요? 꽤 큰 금액이죠. 이게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초과됐을 때는 13.2%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900만 원 세액 공제가 적용되면 각각 148만 5천 원, 또 118만 8천 원의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셈이거든요. 만약에 은행 정기예금으로 이 정도의 금액 이자를 받으려면 요즘 시중금리가 거의 한 3.5%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5천만 원을 1년 동안 꼬박 예금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한 148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꽤나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이 IRP에 900만 원을 저축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은행에 5천만 원을 저축한 거랑 똑같은 이자다. 네, 그렇죠. 하지만 보통 900만 원까지 저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기 소득의 10%만 저축하는 걸 1차 목표로 삼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뭐 여유되면 한도까지 증액을 해서 추가 납입을 하면 되는데 ISA나 IRP 그리고 연금 저축 계좌 이 세 개만 잘 운용해도 사실 노후 준비는 이렇게 좀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세 개를 좀 착착 쌓고 연결해서 막 굴리고 나누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알려드려야 되겠죠. 대신에 대신에 다음 시간에 비슷한데 너무 뭐 다른 게 없는데. 아니 여기만 안 주면 그런 장난을 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시간이 좀 남았는데 충분히. 아니 빨리 알려주세요. 잘 동작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래. 대신 앞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40대 자금 관리할 때 ISA와 IRP 가입은 필수이다. 부동산은 자산 증식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올인하면 위험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노후 자금을 위한 자금은 절대 손대면 안 되고 넣으면서 그대로 잊어야 한다라는 거. 네, 이게 홀드의 법칙. 골드의 법칙. 네. 와. 특히 ISA와 IRP는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대 금액 넣으시고 세제 혜택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핵심은 ISA는 돈을 모으는 계좌라는 거고요. IRP는 금융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라는 겁니다. ISA 같은 경우에는 전 금융권에서 한 개만을 개설하실 수 있는데 IRP라든지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당 한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세 개의 상품 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후에 생길 이 소득 공백기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ISA 계좌로 돈을 모으고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현금을 증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네, 지금 IRP가 계좌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계좌 모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쉽게 말해서 금융 장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 장바구니. IRP를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을 때 이 계좌로 수령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DC나 DB 외에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통장으로 쓰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용으로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RP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연금저축이나 DC형 추가 납입금을 포함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세액 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진짜 좋다. 근데 또 전에 공부했던 단어가 막 나오니까 들리죠. 칭찬받고 싶어서 막 아는 척도 하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들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는 게 DC고 그쵸. 납입 금액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DB. 맞죠? 네, 맞습니다. 개념은 맞고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나도 진짜 잘했어. 똑똑한 학생이에요. DC와 DB가 퇴직연금의 투자 운영 형태라고 한다면 ISA는 그 IRP와 같이 계좌를 마련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반 저축 계좌나 적금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ISA, IRP,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노후 자금은 잊은 듯 묶어놔라.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시드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라도 이게 손에 쥔 게 있어야 그걸로 불리든지 뭐 말든지 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급하게 투자해서 이제 확 불리는 일확천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노후 자금은 그렇게 관리하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조금